자, 지금 시장 흐름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지난주에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셨죠.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께는 저희가 이렇게 일부 방송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 조금 좀 깊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타이틀이 우리에겐 3번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첫 번째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난지 여러분들 뭐 아침에 지수 보셨을 거고요. 중요한 맥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맥점 몇 가지를 짚어드린다면은 그동안에 그 제롬 파웰이 테이퍼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언제 할 것이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올해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이 오히려 제로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테이퍼링 이꼬로 금리 인상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뒤에도 한번 나오겠지만 테이퍼링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미국도 금리 인상을 막상 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제롬 파웰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롬 파웰이 그동안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있었어요. 또 지난 7월 달에 FOMC에서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서프라이즈였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굵은 동화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테이퍼링 이꼬로 곧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요번에도 또다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금리 인상이 테이퍼링이 곧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두 개는 철저하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테이퍼링은 여전히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지 긴축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긴축은 어떤 거냐면 금리 인상이거든요. 이게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테이퍼링 한 다음에 금리 인상을 곧바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이따가 할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그 문제는 다음 달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연결되는데 물론 이때 만약에 그래서 뭐 일자리 숫자가 100만 명 이상 급증했다.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월가 예측치는 대략 한 75만 명 정도 나오거든요. 델타 변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또 바로 제롬 파웰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주식은 세수에다 있는 물의 온도와 같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악재만 급급해서 투명하거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주가가 하락을 보였을 때 제기된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제가 그 의혹들을 일일이 풀어드리면서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 뭐 셀코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쭉 제가 풀어드린 게 있는데 이거 음모론에 가깝지 실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세수제 안에는 항상 더운 물과 찬물이 항상 공존한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딱 하나 예외일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1970년대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면 즉 핫하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찬물이 있고요. 반면에 경기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콜드하면 반면에 금리는 낮아지면서 더운 물을 제공하는 이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70년대에는 우리가 소개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안 좋은데 바로 석유 파동 때문에 둘 다 찬물이었던 그때를 지어놓고 일반 정상적이면 항상 호재와 악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지난 주말에도 어떤 얘기가 많이 있었냐면 아프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테러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또 저 말고도 각각의 전문가들은 각자의 소위 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빅픽처의 그림을 많이 이렇게 연구해서 말씀이죠. 제가 항상 콕 찍어서 프라이머리 키하고 최소한 세컨더리 키 나머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세수대 안에는 이미 더운 물도 있고 찬물도 있는데 갑자기 어떤 뉴스가 탁 나와버리면 거기에 빠져서 그게 다인 것처럼 해갖고 빠져버립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지난 9.11 테러 때 2001년도입니다. 한번 가서 미국 시장 한번 보시죠. 미국의 본토가 공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내려갔다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미국의 본토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미군이 죽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또 굉장히 경악했을 겁니다. 그죠? 바로 그런 분들이 빅픽처와 디테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롬 파웰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어차피 좀 이따 2부에서 좀 더 심층 분석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롬 파웰 얘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해야 2부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미국 주가 확 올라갔다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얘는 계속 지그재그 파동을 줄 거거든요. 그때도 여러분들은 미세한 걸 보고 있다는 거죠. 빅픽처의 글을 보고서. 제가 항상 손흥민의 골대를 얘기하죠. 골대는 저쪽을 향해서 간다. 어느 축구 선수가 골대 앞에 갈 때 직진으로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심지어는 백패스를 할 때도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이 장에 추세가 깨지냐 할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 1차 세 번의 기회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자, 그 첫 번째 카드에서 지난주에 중요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맥주 알자 그랬습니다. 이게 왜 빠졌는지. 자, 첫 번째, 지난주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셀코리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야, 이거 외국인들이 이렇게 던지는 거 보니까 이것은 셀코리아다. 딱 하나,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셀코리아가 아닙니다 그럴 때 뭐 제가 복잡한 거 뭐 주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뭐 무조건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예측은요. 저희처럼 오래된 전문가들도 예측할 수 있지만 한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논리적으로 그 근거를 대느냐라는 부분과 중요한 맥점 키포인트가 뭐냐. 누군가가 셀코리아를 딱 했을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했을 때 주식을 봐서는 안 됩니다. 채권을 봐야 그렇죠. 아이고 오디오가 더 제대로 나오네요. 제가 사실 나중에 꿈꾸는 건요. 이렇게 저 혼자 하지 말고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신공가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방송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도 한번 만들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채권에 만약에 진짜 외국인이 매도했다면 주식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훨씬 규모가 큰 채권의 매도인데 올해 채권 시장은 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셨어요? 아마 이후에 다른 방송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따라하는데 많이 있죠. 그만큼 앞서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벽 2시까지 아직까지 무능해서 그런지 좀 저기 합니다. 자, 그다음에 환율의 상승의 부분. 이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리스크가 있어서 환율이 상승해서 환율 그럴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래프 위에 달러 주가예요. 환율이 올라갔다 달러 가격이 올라간 거.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가치가. 즉 환율이 상승했다. 그럼 환율이 상승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렸으면 이건 불안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도를 때려서 환율이 올라간 거라면 이건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의 이 시장은 우리나라가 불안해서 환율이 올라가서 외국에 털고 도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려서 특히 대표적으로 반대출 목감 같은 걸 때려서 환율이 올라간 부분이 없잖아 있다.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바로 배당이 있었죠. 얘들은 배당금을 받잖아요. 배당금은 그냥 우리에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배당금 받아버리면 자기 나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말씀드렸고요. 컨트리 리스크 이건 해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북한발 리스크 뭐 얘기 많이 했죠. 아니면 또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 리스크. 여러분들 지금 볼 게 너무나 많아 죽겠는데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저희는 경제방송이지 국제정치방송이 아니에요. 물론 클릭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뭐 카불에 테러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9.11 테러가 또 그러면요. 아마 주식하는 사람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클릭하면서 클릭 수는 많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께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머릿속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뭔데 프라이머리 킥이 뭐니 이걸 따져봐야지 여러 실력도 늘지. 그거 언제 다 읽고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해프닝 끝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해상 조치도 러시아발이지 북한발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이거 참 IPO요. 그죠? 여러분들 요새 보시면 뭐 카뱅이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심지어는 MSCI에 그들이 편입된다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던 종목군단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지분을 내줘야죠. 아니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는데 누구 하나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좁혀 앉듯이 그들 종목에 대한 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패시브하고 액티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액티브 펀드가 시장을 굉장히 많이 좌우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패시브 펀드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뱅가드 그러면 딱 떠오르죠. 블랙록 이런 데가 대표적인 ETF 시장을 좌우하는 이런 대표적인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매수한다? 그럼 확 올라가 버리고요. 매도한다면 확 주가가 빠져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매매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매매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식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사람 매도되는 게 아니라 기계가 강제적으로 매도가 나오는데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꿀팁을 든다면 꼭 옵션을 배워놓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움직였을 때 급락과 급등을 준다면 옵션에서 양매수 플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배워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주 우리가 바닥을 찍었다고 예시한 것 중에서 드디어 담보 부정 얘기가 들어왔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주가가
어떻게 투매가 나타났다고요? 한 번 투매가 아니라 한 번 투매 and 한 번 더 이중 투매가 나타나면서 담보 부족 들어왔다. 그러면은 최소한 3번의 기회 중에서 첫 번째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투매가 2차 투매였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금 우리 신군이 질문했던 대로 소장님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갔는데 이쪽은 특히 좋았죠. 특히 코삭이 좋았죠. 특히 우리가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요 마틴게일존. 요게 아주 재밌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며칠 평균선까지 사람들이 보냐면 60일 평균선까지 많이 봅니다. 이건 수급선이지 시장의 대세 흐름선이 아닙니다. 그럼 최소한 내가 특히 빅픽처의 흐름을 보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잔파도가 있어도 이게 조류가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바람에 따라서 위에 바닷물이 찰랑찰랑한 것인지를 구별하려면은 항상 여러분들 마틴을 보십시오. 여기도 결국 마틴 구간에서 얘가 주가가 뜨고 있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소위 안전 구물이다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했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코드워드도 굉장히 외우고 싶죠. 꼭 여러분이 뭐 하시라고 말씀했냐면 스파이 하시라고 했죠. 번호도 안 까먹는다고 그랬죠. 뭐 007가 나를 사랑하는 스파이처럼. 아마 오늘 아침에 미국이 이렇게 다시 신고가를 치면서 아마 지금도 제가 그런 얘기하죠. 누군가가 유튜브 상에서 악성 댓글을 남기면 그걸 카바하면서 나타나는 정말 대장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거기다가 미국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조금 선수면 SPXL 오늘 아침에 환호성을 질렀죠. 미국하면 얘 한번 보시죠. 120가 240. 얘가 얘는 요 정도잖아요.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그 스파이나 이 미국의 증시의 모습은요. 완전히 베버리 힐즈입니다. 언덕이에요. 딱 이렇게 굉장히 강한 각도로 위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단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 시장은 다음 주에도 한번 두둥이 맞아야 됩니다. 항상 이런 빅 이벤트의 발표가 나오면 한번 급등을 주면 한번 또 올라가다가 주춤거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맨날 저희가 많이 듣는 음악곡이 있습니다. Don't go away. 그죠? 도망가지 마, 떠나가지 마. 항상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왜? 3번의 기회가 있는데 왜 도망가? 이 장이 하락장으로 바뀌어도 얘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주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얘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얘는 저점을 깨고 내간 다음에 얘가 지금 올라갈 때 무슨 바닥 올라가고 있어요? 외바닥입니다. 그렇죠. 신문 있으니까 이게 참 편합니다. 조교 한 명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외바닥일 때는 한쪽 발로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서 있을 수 있지만 두 발로 서 있는 것보다는 내가 안전하진 않죠. 얘 올라가면은 요 위에 여기가 1차 매물권대가 존재하고요. 특히 여기가 직전 고점대죠. 그럼 얘가 올라갈 때 일반적인 파동은 주가 이렇게 쌍바닥 파동이 일반적이거든요. 아주 강할 때는 쌍바닥이 아니라 3중 바닥을 줘요. 어떤 바닥을 주냐면 이렇게 3중 바닥에 역해된 숄더링의 모습을 줍니다. 아마 이거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주 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왼쪽 날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헤드가 되는 거죠. 머리가 물고 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오른쪽 날개를 주고 이렇게 갑니다. 결국은 얘는 이번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연타석 오는 이 장세가 아주 재밌는 장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가다가 앞에 이 최소한 직전 고점대 라인이거나 얘가 여기서부터 입선 여기 위로 올라갈 때는 여기서는 또 치고받고 우리는 또 난타전을 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Don't go away. 도망가지 마라. 왜? 지금 이 장세의 흐름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를 먼저 체크하고 저의 내피셜 제가 30년 동안 해왔던 거 전 항상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걸로 승부합니다. 아마 전문가마다 다 색깔이 다 다르죠. 누구는 뉴스 분석을 굉장히 잘합니다. 어떤 뉴스가 났을 때 여기 대해서 토를 달고 누구는 또 스토리텔링 극작가 그런 작가가 없을 정도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합니다. 전망이죠. 근데 저는 그런 쪽보다는 뭐 뉴스다 아니면 극작가 이게 아니라 저는 매매를 흐름을 빅픽처의 흐름을 갖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전혀 분야가 다를 겁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각자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이 방송을 주시면서 여러분이 혹시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 들은 거랑 만약에 다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참 우직한 사람이 어제도 새벽 2시까지 밤새하면서 준비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지난주에 2차 방송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왔네.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럼 다음 연속극 드라마는 무엇일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 무엇이
이장을 바쳤을까요? 자, 곧바로 첫 번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들 매매입니다. 자, 얘가 1180원에서 막혔죠. 그죠? 얘는 위에 여기가 돌파하더라도 1190, 그 다음에 1200원에 이렇게 10원 단위의 마디존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건 종목에도 굉장히 많이 써먹는 기법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올라가다가 왜 벽에 맞췄을까요? 9만 원대에서. 그렇습니다. 단위를 바꾸는 거죠. 9만 얼마보다 10만 그러면 단위가 바뀌죠. 절대 거기는 그냥 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같습니다. 어떤 종목군들도 보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만 얼마 그러다가 16,000, 17,000 그러다가 2만 원대가 한번 두드만 되든지 아니면 2만 1,000을 돌파했다가도 다시 밑으로 가든지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일부 내가 완급 조절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얘는 지금 환율은 근데 어디에 막혀 있냐면 바로 10원 단위에 막혔습니다. 물론 이건 앞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제롬 파일이 한 4개 내용 중에서 소위 얘기하는 테이퍼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중요한 거요. 하는데 거듭명이지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따로 띄워놓고 보라라는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충족돼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고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과거 미국이 글로벌적으로 위기가 터졌을 때 가장 그 위기에서 크게 나타났던 것이 뭘까요? 빈부의 격차입니다. 그게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은 중앙은행에서 하는 정책보다는 소위 재무배산 정책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하는 정책은 제가 공중에서 공중폭탄 떨어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누구는 금리를 제로 금리로 넣어주고 누구는 너는 미우니까 금리를 1% 이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바로 됩니다. 이러면 누가 부자 되느냐? 돈 있는 사람만 부자가 되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 계속 밑에서 허덕거리고 또 나중에 좀 돈을 벌어서 집을 살 때쯤 되면 집값은 저만치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장의 가장 큰 인플레이션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인플레이션은 뭘까요? 오늘 매파 발언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하나만 꼽으라면 주식이 아닙니다. 어딜까요? 부동산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 미국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희 뭐 가족이 미국에 있으니까 가보는데요. 가격을 들어보면 놀랍니다. 정말 그 가격인데도 그것이 버블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정말 혀를 내둘 정도입니다. 너무나 위치가 좋고 너무나 좋은 근데도 가격이 생각보다는 별로 안 나갑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중앙은행이 가장 신경 쓰는 거. 사실 이번에 여러분들 중앙은행 우리 하는 금리 올렸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가 가계부채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미 국토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이 억제에 좀 도움을 줄 것이다. 근데요. 글쎄요. 과연 이거 올려갖고 부동산 억제가 될까요? 자, 그건 나중에 한번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고요. 어쨌든 얘는 지금 중간평균선이 1150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중간평균선이 게 뭐냐면 여기 중심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다시 얘를 중심에서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중간평균선 1150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여기를 뚫고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주가는 거꾸로 밑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니까 올라가는 건 사고 내려가는 건 팔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를 팔듯이 주가가 내려왔다가 얘가 지금 여기서 주춤주춤 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리턴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동향 한번 보시죠. 물론 선물은 지난주에 조금 뭐 산 부분들이 있어서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특히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를 견인한 그 부분들은 어떤 분이 영향을 줬을까요? 라는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제가 항상 방송을 드린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방송을 계속해서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실 내용인데 내가 수익률 게임에서 삼성전자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 아니다. 근데 아마 요새 유튜브에 도배가 됐을 겁니다. 삼성전자 이거 지금부터 사야 된다 어쩐다. 물론 내가 이런 목적이라면 지금부터 노려야 됩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이 내가 투자의 관점 이게 구별이 안 된 겁니다. 내가 투자의 관점이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내려갔다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월간 단위로 돈에서 남는 부분 일정 부분을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하겠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내려갈 때마다 쏘는데 다만 제가 권하는 건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삼성전자도 쏘지만 미국의 스파이도 같이 쏘라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죠. 그죠? 이게 환해지 되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잠깐 동안 빨리 돈을 벌려고 들어가서 삼성전자를 샀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참 제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이따 2부 방송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내가 돈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뭐 몸에 뭐 사상 체질도 있잖아요. 내가 열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뭐 인삼 같은 거, 삼계탕 같은 거 이거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뭐 더덕을 먹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고기를 먹더라도 내가 몸이 차고냐 더우냐 따라서 닭고기를 먹어야 되냐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냐 이러고 있는 판인데 인삼은 서늘한 데서 자라는 거잖아요. 뜨거운 거잖아요. 얘는. 그래서 나의 체질에 맞게끔 그러니까 내 돈이 투자의 용도로 들어가는 거냐. 아, 나 그게 아니라 난 이 한번 베팅해갖고 난 2, 3개월 정도 매매해서 나는 수익을 낼래 라고 한다면은 이건 종류가 다 다른 겁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얘들이 아직까지 지난주에인데요. 아직도 얘들이 일주일이니까 어디입니까? 여기네요. 20일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잘라서 보십시오. 잘라서 보면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 사고 있느냐? 걔네들만 잔뜩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기 막 모락 피우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솔직히 이거 샀는지 팔았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 요금도 하고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 중입니다. 다만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SK하이닉스는 조금씩 달라지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수익률 게임을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다 쏘는 게 아니라 제가 TV 방송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를 갖고 있는 소부장 종목에다가 베팅을 써야 수익률이 나오지 얘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어쩌란 말이냐 할 때는 내가 목적을 전환하든지 아니면 그 목적이 아니면 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은 일부는 약간 교체할 필요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얘는 현재 상태에선 투자에만 들어가면 yes, okay. 근데 트레이딩의 목적이라면 이건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전히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별로 매수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결국 외국인들의 매물을 뚫고 주가가 반등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직까지 하락 사이클이 남아있습니다. 몇 번 남아있냐면 2번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장세 사이클이.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두드 맞고 또 올라가다가 두드 맞는 장이 2번 났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없어버리면 이게 올라가다 또 두드 맞을 때 여러분들 세수대의 빅픽처의 그림으로 아, 얘가 좀 찬물이구나, 악재구나. 근데 여기 이게 호재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 버리면은 저희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았냐면 그 카불 공항에 아프간 이게 나왔을 때 제가 왜냐면 이제 프로들 때 국제 정치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필요할 때는.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9.1 테러를 얼마나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꼭 한번 가서 보십시오. 2001년도 9.1 테러 때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매매할 때 항상 내가 알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머릿속에 넣어놓으십시오. 아, 얘가 주가가 남아있는 하락이 2번 더 있구나. 그때 궁금하면 제가 TV 방송 항상 점심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와서 방송 듣든지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3번의 기회가 여전히 놓여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잖아. 이게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얘가 올라가다 어디서 끝나냐면 타밍선 어디서 끝나면 결자 해제예요. 이렇게 5선이 꺾어져 내려올 때는요. 이 아래 이걸 바디 크로스라고 그래요. 아마 우리 신건 알 겁니다. 5일선 아래면 오바디 그러거든요. 얘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오바디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가 쭉 올라갈 때 아까 위에 넥라인이다 뭐다 하는 건 매매 존이라고 얘기하고요. CCC는 또다시 오바디가 나올 때 아, 이때는 아, 드디어 남아있는 하락이 시작되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만 그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3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심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지난주에 반등을 우리가 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들겨 맞을 때 한국에 미워서 두들겨 맞은 게 아니고 전체 이머징 마켓 자격이 전체적으로 나빴기 때문에 두들겨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다른 나라들은 안 좋았는데 우리만 좋았다. 그러면 우리만 좋았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얘들은 우리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구별 못합니다. 얘들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보시면 지난주 중국 시장 어땠습니까? 올라갔죠. 자,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여기서 급락을 줬을 때 여기서 여러분께도 지난주 우리나라 증시와 똑같습니다. 이제 중국 증시 여러분들 한 달 동안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한 달 동안은 볼 필요 없다 그랬죠. 왜? 얘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찡꽁 받고 왔다 갔다 정말 그렇게 움직이죠.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신기한 것이 되지 말아야 여러분 빅픽처 그림 보는 겁니다. 저희 수강생이가 하나도 안 신기합니다. 얘가 정말 왔다 갔다, 얘 정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얘들은.
진짜 진검승부는 지금이 아니라 중국은 미리 얘기할게요. 10월 이후에 진검승부가 나옵니다. 10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얘기 한번 한 건데. 그 다음 밑에 대만. 대만도 역시 강하게 올라가죠. 그죠? TSMC도 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강하게 올라갑니다. 아직 우리만 아직 반대추가 제대로 못 갑니다. 이런 종이 다 합해있는 시장이 어디라고 하냐면 지난번에 EM, 이머징 마켓 시장이 그랬죠. 어떠세요? 위로 나왔죠. 자, 뒤에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이머징 마켓 시장이 위로 올라왔는데 향후 주가의 추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 앞으로 시장에서 BPX의 그림에서 이 장이 지금처럼 내려갔다가도 올라갈 수 있는 그 흐름과 아니면 이 장이 밑으로 내려 꽂았을 때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프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북한 리스크? 뭐라고 생각하세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하게 떠들고 있지만 제가 보는 저 사람들의 견해는 only one입니다. 돈입니다. 돈. 여러분 작년에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왜 바닥치고 올라갔을까요? 경기요? 아니요. 돈이요. 제로금리에다가 양쪽 하나가 쏟아지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런 얘기했죠. 아마 코로나19가 해결 때쯤 되면 주가는 저만치가 있을 것이다. 정말 저만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외쳤던 게 뭡니까? 2years예요. 어떤 분이 들어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최근 주가 이렇게 조정받으니까 한동안 또 조용하다가 내려가니까 소장님 여전히 2years 맞죠? 이런 얘기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제가 이 추세는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2years인데요. 미국은 2years가 아니에요. 미국은 66개월, 기본이 5년 파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이 왜 여전히 괜찮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시차의 문제가 있어도 미국을 따라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 중국을 따라가는가 그걸 캐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의 다우지수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2013년도 5월 달에 바로 테이퍼 텐트럼입니다. 벤 버너키 문제. 하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실제적으로 테이퍼링이 실시될 때입니다. 10월 달에 마감됐죠. 예고했을 때보다 실제 실시하면 정말 주가는 이렇게 조정받습니다. 조정 안 받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정을 받을 때 내가 같이 편성할 것이냐 아니면 그 조정을 나는 맞받아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먼저 다시 한번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단순하게 테이퍼링을 갖고 시장의 추세는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롬 파웰의 테이퍼링과 연결된 그걸 보고 주가 올라가니까 환호하셨지만 이건 지금 요 잔파동을 보고서 환호한 겁니다. 이미 그 밑에 흘러가는 그 흐름은 얘는 테이퍼링 나서 주가가 조정받으면 오히려 매수의 분위기였다면 뭐 흥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뜰게 떴구나. 다음 주에 이제 올라갔으니까 또 한번 출렁거리겠구나. 여러분들 주말도 한번 보시죠. 주말 나의 투자에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 나왔죠. 제임스 브로드를 비롯해서 캔자스시티의 그 연은 총재라든지 많은 얘기를 썼을 때 그 사람들은 매야. 매가 그럼 나와서 방송할 때 매 소리를 내지 매가 무슨 비둘기 소리 내겠냐 그랬습니다. 그건 당연하다. 그것 때문에 패드에 내분이 있다? 웃기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 퍼즐이 한 조각 모아서 PPX의 그림이 나눈 겁니다. 그 그림이 궁전의 그림일 수도 있고 그 그림이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의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 번 설명해도 여러분 그게 안 와닿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의 근력도 여러 차례 수없이 운동을 해야 근력이 생기듯이 주식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얘들은 우상향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결국은 올라갔다 두드맞아도 다시 고점 베끼고 두드맞습니다. 근데 진짜 위험할 때 언제냐면 이건 진짜 위험합니다. 언젠데요? 금리 인상이요. 이땐 정말 심하게 두드맞습니다. 여기가 2016년도 2월 달이거든요. 이때 뭐가 있었냐? 놀라지 마. 이때 패드가 항복을 선언합니다. 누가 이때 패드에 의정했는데요. 바로 제니 옐런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금리를 올려놓으니까 장이 내리치니까 우리 금리 안 올릴게. 이때만 해도 내년에 점도표에서 금리를 3번 내지 4번 올리는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시장은 격하게 반응하면서 물량을 갖다 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가 특히 기억나는 건 뭐냐면 보통 미국 빠져도 중국 안 빠지거든요. 이때는 빠져놓죠 파남보 다 빠졌습니다. 온통 글로벌이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바로 제니 앨런, 지금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우리는 금리를 다시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정말 화끈한 항복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롬 파웰을, 제롬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그렇게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주가는 빵 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충격파는 이때는 줍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제일 중요한 프라이머리 키는 뭘까요? 테러요? 물론 이게 또다시 뭐 미국의 본토를 공격한다. 이러면 문제는 뭐 그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으려면 누가 그런 짓 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키는 뭘까요? 앞으로 다가오는 키는요. 딴 건 다 세컨드리, 두 번째, 세 번째 잡다한 것들, 가장 우리가 이 장을 보면서 이 장이 이렇게 출렁출렁 오르면서도 우리가 중심을 갖기 위해서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롬 파웰도 그 얘기했죠. 테이퍼링의 요건은 충족됐다. 그죠? 이제 고용이 문제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제롬 파웰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제롬 파웰의 그 맥점이 5개로 요약되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보시죠. 근데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테이퍼링 하잖아요. 이게 1,200억 달러씩 붙고 있는데요. 만약에 보십시오. 만약에 테이퍼링을 실시하더라도 금액을 얼마씩 하느냐 이게 앞으로 또 관점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줄일 때 한 번에 한 달에 200억씩 줄이면 얘는 6개월이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150달러씩 줄이면 얘는 한 8개월 정도 돼야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최근에 델타 변이 때문에 원래는 좀 많이 줄이려고 하다가 요새 한 150 정도씩 줄일까? 그럼 한 7, 8개월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당장 얘기를 해서 만약에 예정대로 11월 달 정도에 거기서부터 만약에 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리가 없겠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테이퍼링,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를 갖다가 주는 것이지 이게 돈을 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뭘 보겠다는 거냐면 인플레이션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3월 달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물가 지표는요. 지금처럼 팍팍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테이퍼링은 빨리 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생각보다 뒤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 분석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게 바뀌면 언제든지 여러분께 애프터 서비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대응의 전략이니까. 어쨌든 얘는 우상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프라임버키는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것이냐. 그렇다면 먼저 언제까지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 테이퍼를 할 때는 조정마다 돌아가니까 이게 한 달에 그러면 얼마를 줄이겠느냐. 이건 계속 경제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점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미국은 우상향하는 거 보셨죠? 자, 지금도 34분인데요. 전 사실 이 시간으로 1시간 쭉 갔으면 좋겠는데 자, 부족한 것은 제가 2부에서 갈게요.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그냥 박스피죠. 이렇게 막 엄청나게 조정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역시 미국이 이건 금리 인상 예고고요. 실제 금리 인상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영향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얘도 역시 내려갈 때는 찬스였다는 거죠. 얘도 우리 죽을 뻔했습니다. 이때도 제가 국고초 방송할 때거든요. 이때 제가 뭐라 하냐면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이 제니 앨런부터 시작됐다고 할 때입니다. 너무나 저한테는 중요한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건 틀려도 이런 건 안 틀리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키는 이제 앞으로도 잡다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의 정도, 테이퍼링의 정도와 금리 인상에 대한 정도. 이게 분명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주가 위치입니다. 얘가 제가 계속 안 끝났다 그랬죠. 여기 주가 끝난 예를 하나 보여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올라갈 때 빨간 게 롱이죠. 여기가 파란색인데 사실은 롱, 여기가 이게 롱이고 여기 조정입니다. 얘가 진짜 조정일 때는요. 여기 조정받는 이게 낮아질 때 얘가 조정을 본격 시작하는 건 첫 번째 첫 신호는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죠. 빨간색 더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가죠. 롱이죠. 또 이렇게 여기 더운데 이거 파름도 법칙이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파름도 법칙입니다. 이게 조정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여기 조정받는데 어떠세요? 이게 많이 올라가고 조정받고 많이 오고 조정받는 이게 장이 끝났습니까? 안 끝난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올라갈 때, 월이 밖에서 이제 올라갈 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게 올라갈 때 여기를 뚫어야지. 이게 뚫지 못하고 얘가 모양을 준다면 이건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대응의 전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은 둘 중 한 가지로 하겠죠. 여 위에 리먼 사태 때처럼 얘가 이렇게 밑창으로 확 내리치는 이 사이클. 항상 선수들은 양쪽을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내가는 하락 사이클이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장이.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밑에 박스피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만침 100이 올라갔다면 얘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여기 2016년도 2월이잖아요. 아까 금요일 때. 이렇게 보고 한 번의 파동이 더 남아있다고 봅니다. 항상 주가의 꼭지는 고금리를 때릴 때 주가가 꼭지가 오지 지금처럼 제로금리에서 꼭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기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나요? 주가의 꼭지는 항상 화랑기 옵니다. 뭐가? 경기가. 가장 좋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경기에 빠졌을 때 그때 주가는 정말 소리 없이 고점 치고 내려가는데 누가 지금 경기 좋다고 합니까? 아직 델타 변이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보는데 대응의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그림이 이 하얀색 그림이 이게 바로 선진국 마켓 시장 쪽입니다. 선진국 주가는 이렇게 친구 몇 분만 조금만 더 해도 됩니까? 다른 거 중에도 네. 재밌어야 될 텐데 이게 소위 얘는 선진국 증시가 이렇게 위로 갔습니다. 이게 월드 인덱스 이쪽에 주로 선진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 마켓 시장 쪽 이렇게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신문 어떤가요? 나중에 이게 서로 찢어졌다가도 어떻게 되던가요? 갑자기 뭉쳐지네요. 그죠? 네. 수렴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찢어지고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얘가 다시 이유 간다. 다만 이게 그럼 왜 이렇게 찢어졌을까라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최근에 기계적인 매도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는데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선진국은 델타 변이고 뭐고 접종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네. 네. 아시아 국가들은 접종이 낮잖아요. 역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선진국은 사주면서 소위 롱 포지션이라고 하죠. 선진국은 사주면서 아시아 마켓 시장은 숏 포지션을 하면서 벌어진 이 부분인데 이게 결국은 좁아질 거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사실은 이머징 마켓 시장 쪽에 속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어불성설인 거죠. 왜요? 이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블룸버그 올해 2021년도 혁신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마켓 시장 중심에서.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죠. 신군,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야, 1등이네요. 1등입니다. 넘버원입니다. 안 믿으시죠? 그러면 그냥 고만고만한 아시아 국가끼리 한 거 아니라니까요. 글로벌에서 따진 겁니다. 근데 보시죠. 2등이 어디냐? 싱가포르. 7등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기 쭉 보시면 유럽 국가들이 많으시죠. 근데 굉장히 궁금하죠.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국가들 있죠. 어디입니까? 일본도 안 보여요. 예, 일본도 안 보이고 또 어디가 안 보입니까? 미국도 안 보이죠. 그다음에 저쪽 아시죠? 여기요. 중국도 안 보이죠. 얘들은 어디 있을까요? 얘들은 10등까지만 표시된 겁니다. 그럼 걔들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11등에 미국이 있습니다. 12등에 일본 있습니다. 중국 16등에 있네요. 전 잘 찾지도 못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혁신지수라는 것이 뭐를 중심으로 한 거냐? 여기가 뭐를 중심으로 한 거냐면 얼마나 많은 R&D 비용을 투자하고 있느냐. 미래 성장성인 거죠. 오늘도 나스닥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비중 뭐냐면 첨단 기술 쪽에 얼마나 기업의 집중도가 되냐. 이걸 가지고 점수 매겼는데 우리가 100점 만점에 무려 9점 이상입니다. 와. 그럼 이렇게 벌어진 이 이격은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합쳐지겠네요. 수렴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다우지수 움직임과 기준금리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는 일단 최소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가 두드맞기 시작하는 것이 어디냐면 미국 금리가 1.5부터 두드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기가 꼭지거든요. 미국은 여기까지 갑니다. 미국은 2.25까지 버티고 2.5에서 무너지고요. 우리는 1.5에서 무너집니다. 금리의 사이클과 얘를 보면 그게 나오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을 보면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죠. 비슷합니다. 네. 2018년도까지는 여기 보시면 중국은 이 앞에 소위 금리를 처음에 올렸을 때 2016년도 주가를 못 뺏기고 여기서 이 아래에서 헤매고 있죠. 우리 여기를 과감하게 돌파했습니다. 누굴 따라갔을까? 여기까지냐. 자랑스럽게 그래도 주가가. 미국을 따라갑니다. 네. 여전히 미국이 금리를 최소한 1.5라면 100%에서 1.0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려가더라도 여전히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대신 이제 1점 이상 올라갔을 때 우리가 중국을 따라갈 수도 있고 이때는 더군다나 미중 간의 정면 충돌, 분쟁 문제가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하고 싶지만 다음 내용은 폭락과 폭등의 어떤 갈림길이 있을 때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S파동, M파동, L파동. 이거 2부에서 10시 반에 라고로 뵙겠습니다.